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똑바로 살겠다는 김 씨의 반성문이 내일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한편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항의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는데요. 이에 따라 군 장교의 신상 정보가 내일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를 포함한 사건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야말로 전국을 들썩거리게 했던 사건이었죠.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호중 씨 입장에선 떨리는 마음일 텐데 일단 김 씨가 선고를 앞두고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9월과 10월에도 반성문을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도 선고를 앞두고 또 반성문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양형의 유리함을 꾀하기 위해서는 선처의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요인이 지금 이미 다 자백을 했고요. 합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라는 개전의 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을 수차례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른 양형에 있어서 유리함을 꾀하기 위한 요인들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마지막 본인이 정말 진심을 다해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변호인의 그러한 조력이자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진심으로 아마 뉘우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김호중 씨 같이 선고 공판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사례가 이제 좀 종종 있는데 실제로 그 재판부의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는 거예요?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성문이 양을 많이 제출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더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정말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자백을 하고 그 이후에 순순히 이제 재판에 잘 이제 협조를 하면서 본인의 죄를 뉘우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예. 일단은 재판부가 양형에 있어서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정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요건이 충족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고인들이 다 반성문을 제출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앞서 검찰에서는 김 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일단 사건 당시에 김 씨는 물론이고 대표와 매니저 등까지 함께 나서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이런 조직적인 은폐의 정황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법원은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그러한 입장이긴 합니다. 일단은 공권력이 사실 낭비라면 낭비가 됐고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을 이렇게 크게 키우면서 사실상 경찰력이 많이 투입이 됐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뉘우치고 본인이 인정했으면 끝날 것을 거짓말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입건되는 당사자 수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 걸 본다면 법원에서 일단은 김호중 씨가 합의가 됐고 반성하고 있고 이런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죄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일단 죄질은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본인의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크게 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법원이 있어서도 조직적으로 사법을 방해했다라고 볼 여지가 크고 그랬기 때문에 검찰도 징역 3년 6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사건 이후부터 이 혐의점에 대한 공방이 좀 첨예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가 됐습니다. 형량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본인이 술도 먹었고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없고 법원도 정당한 사실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법조항 적용은 할 수 없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사건으로 아울러 봤을 때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이 적용을 통해서 사실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의 똑같은 처벌 효과를 지금 법원은 아마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꼭 이런 김호중 씨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사건에서도 차를 버리고 도망간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음주의 정황이 앞뒤 정황상 명백하다라고 볼 정도에 이른다면 사실상 음주운전을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수준으로 양형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김호중 씨는 이제 사고 직후에 편의점을 가서 맥주를 더 마시는 그런
그런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후에 전국에서 이런 수법이 잇따르면서 뭐 김오중 학습 효과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상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부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무래도 재질이 나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까지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입건을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알려준 네. 사례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 입장에서도 아직은 입법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런 술타기 수법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CCTV에 남아있고 이러한 것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단순히 음주운전을 본인이 부인하거나 아니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을 더 넘어서서 사실상 엄벌에 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사실상 대중들 입장에서도 그냥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처벌받는 게 낫지 괜히 술타기 수법 잘못 이용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속칭 김오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게 이제 발의가 됐고 지난 8일에 국회 법사위 통과했잖아요. 이틀 후에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법안 통과 이후에 어떤 효과랄까요?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김호중 씨의 경우에도 음주 사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요즘에는 CCTV에 다 찍히거든요. 네. 그리고 편의점이든 어디든 공간에 사실상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정황상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한데 그 이후에 갑자기 술을 더 추가로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술타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14일에 국회 본회의로 표결을 통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렇게 술타기 수법에 걸린다라고 한다면 최대 징역 5년에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중형 선고가 가능한 요건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 김우중 씨가 발목 통증으로 지난 8월에 보석을 신청을 했거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12월까지 구속 기간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석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일단은 만약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측면이 있다면 보석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좀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발목 통증이라든지 아프다고 호소를 하더라도 충분히 구치소라든지 교정 기간 내에서 사실상 뭐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은 가능하긴 하거든요. 만약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사정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단순 진료라든지 약물 투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석보다는 구치소에 만약에 실형 선고가 높다라고 한다면 수감돼 있으면서 치료를 받게끔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보겠습니다. 참으로 이것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함께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에 시신 훼손까지 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서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했는데 이 남성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과거에 이러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의 경우에는 굉장히 죄를 지은 것이 좀 그나마 경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였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사람을 본인이 명백하게 살해했다라는 것이 앞뒤 정황상 확실하고 네. 본인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신상 공개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도 사실상 받아들여질 명분이 없었다라고 좀 보이고요. 일단 본인이 신상 공개를 바로 즉시 공개하는 것에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일단은 경찰이 두긴 했지만 이렇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 즉각적으로 내일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이게 주도 면밀하게 소송 제기를 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 장교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이랑 함께 본안 소송이죠.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 소송도 제기를 했는데요. 법원이 앞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행정 소송도 취소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내일 공개가 되면요, 자연히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이제 판단이 나오겠지만 각하 내지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요, 내가 그러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신상이 이미 공개된 마당에
입장에는 사실상 나에게 그러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소송 요건에도 많지 않고 만약에 이제 제기 당시에는 뭐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기각이 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예. 일단은 이것은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빠르게 신상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가처분을 내놓고 가처분은 본안을 반드시 소송 제기해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내일 공개가 된다면 이 취소 소송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이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에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 공개 대상이 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정보들이 공개 대상이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군인이 이제 처음이기는 하지만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될 때와 마찬가지의 정보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뭐 이름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나이 다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됐을 때 뭐 주민등록증상의 이런 뭐 증명사진이라든지 과거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사실상 머그샷 자체가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만약에 최근에 본인이 이제 신분이 장교다 보니까 뭐 군대에서 어떠한 뭐 사용했던 증명사진이 뭐 최근 사진과 동일하고 경찰이 보기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증명사진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은 내일 신상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누군지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리꾼들도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뭐 네티즌 수사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신상 정보 공개를 앞두고 이 남성의 어떤 실명, 사진 등 일부가 온라인상에 돌면서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 공개 전에 이렇게 사적으로 신상 공개가 되는 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공개한 당사자가 역시 이제 입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사실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국민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내가 뭔가 응징을 한다, 예.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마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한다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의 명예가 훼손이 될 만한 어떠한 발언들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사실상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본인인 저 장교가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정보 공개를 한 당사자 역시도 사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피의자와 피해자가 내연 관계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제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 범죄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장소가 어쨌든 근무 시간 내에 오후 3시경 일어났던 범죄고 네. 그리고 본인이 근무하는 어쨌든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살인 자체는 그 행위 자체는 좀 우발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카풀 형식으로 같이 왔고 예. 그리고 그 오전 시간과 살인이 벌어진 그 사이 시간 동안에 이 장교가 위조 변호판이라든지 본인이 어떠한 뭐 시신 수습을 할 수 있던 것을 그러한 것을 검색한 자료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걸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오전에 뭔가 감정의 불화가 있었고 그리고 나는 오늘 내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살해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경찰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는 지점이었던 게 뭐냐면 이 장교가 피해자를 가장해서 피해자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한 건데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여성이 아닌 남성인 걸 알고도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물론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워낙 미귀가 신고를 했다가 뭐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그럼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취소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가볍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문제는 결국에는 이 사건을 쫓아가다 보니까 피해자가 사망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이미 사망이 발생한 이후에 사실상 이러한 신고를 철회하겠다라는 전화를 건 것인데 그것도 성별이 당사자인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뭔가 사건이 벌어졌다 내지는 사건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사실상 알았어야만 했다. 그런 책무가 있었다라고 좀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야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실상 어떠한 교제 폭력이라든지 살인이 굉장히 빈번한데 비슷한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해를 가해놓고 이렇게 사실상 수사 지연
이연을 위해서 신고를 취소하는 그러한 사례가 사실 인정이 되다 보면 수사의 공백이라든지 아니면 진정한 그 범인을 찾는 데 시간도 더 걸리게 될 수도 있고 사실상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좀 초동 대응이 미흡하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사건 짚어보면요. 인기 가수 아이유 씨가 지난해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한 악플러 180여 명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 중인데 이들 중에서 아이유 씨의 중학교 동문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아이유 측에서 공개한 이유를 먼저 살펴볼까요? 그만큼 아이유 씨 입장에서는 내가 어쨌든 악플러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엄벌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네. 끝까지 합의 없이 이제 처벌을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악플러 180명을 이제 고소를 했고요. 실제로 그 피고소인 중에는 중학교 동문도 포함이 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네. 내용은 사실상 아이유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정말 비난이라든지 특히나 아이유 씨가 엄정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표절 시비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절 관련돼서 사실상 이것을 그냥 좀 넘어가다 보면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마치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잣대로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잡고 보니까 중학교 동문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이유 씨 측이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그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절 의혹은 물론이고 북한 간첩설 같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어떤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 처벌 내용도 같이 상세히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180명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여기서 벌금형이 6건 정도 나왔고 조건부 기소유예가 3건 등이고 아직은 이제 수사 중인 사건도 이제 많은 것입니다. 사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첩이다 내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시지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것이 아이유 씨와 초속사의 입장인 것이고요. 예. 합의나 선처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멈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목소리도 함께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